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내가 모든 책을 다 권하지 않아. 이 책은 난 읽어봤으면 좋겠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본 포인트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수컷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왜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를 하는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여자가 막 고백하잖아. 걸크 막 쩔어가지고 야 나랑 사귀자 이러고 걸크 쩔게 하잖아요. 근데 요 조금 전 시대 또는 요즘도 그래도 남자가 약간 좀 더 대시하고 여자가 좀 그걸 받아주고 이런 게 조금 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쵸?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고백해야 돼? 여자가 좀 남자한테 하면 안 되나? 이거 뭐 남녀 차별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 이기적 유전자는 과학서적입니다. 과학서적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과학과 여러분들 철학이 굉장히 극단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얘기인 것 같잖아. 그치? 이 책을 읽으면 이게 과학과 철학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읽어보고 얘기하자. 근데 이 책을 이해해서 읽는 사람이요. 없어요. 잘. 애들한테 추천을 막 하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를 읽고 다시 덮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못 읽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정말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 책은 너무 괜찮은 책이야. 읽어봐도 좋아요. 읽을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역도에서 역기를 들 수 있다면 들어. 그런 책입니다. 읽을 수 있다면 읽어봐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킨스는 인간 개체의 경쟁이나 협동, 희생이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요게 요 한 문장 있죠? 이 책의 전체 내용이에요. 외워야 돼. 인간 개체의 경쟁이나 협동, 희생이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으로 설명했다. 어디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한 거의 300 뭐 몇 페이지 되는 그 내용에서 요 한 문장을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나요? 인간은 왜 경쟁하는가? 인간은 왜 협동하는가? 인간은 왜 희생하는가? 철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걸 과학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뭘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만 읽으면 잘 모르겠잖아. 무슨 말인지. 요 문장을 설명해 줄게. 요 문장은 뭐냐면 리처드 도킨스는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게 좀 적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인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을 뭘로 이야기를 여기서 도킨스는 하냐면 얘가 배야 배. 쉽. 배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배라고. 제가 배라고요. 누가 타고 있는데요? 누가 타고 있냐면 유전자라는 애들이 타고 있어요. 여기에 유전자라는 애들이 타고 있다고. 얘네의 목적은 뭐냐면 다음 세대로 내가 더 많이 살아서 그 다음 세대에 나랑 똑같은 애가 유전되는 것. 유전. 이게 얘네 목표야. 그거밖에 없어. 응? 이게 유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얘네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유전자가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죠? 응애! 하고 아기를 낳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유전자가 반은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유전자가 여기로 슝 갔어.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면 갈색 눈동자의 유전자가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가서 갈색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반쪽은 못하고 반쪽만 가는데 이 반쪽이 가가지고 살아남았어. 그러면 얘는 성공한 거지. 이거를 하려고 인간을 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구일 뿐이죠. 리처드 돈킨스의 의견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이게 선생님 진리입니까? 니네는 책에 있으면 다 이게 되게 맞는 말인 줄 알아. 리처드 돈킨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은 도구입니까? 아니죠.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게 무조건 진리는 아니지. 비판적으로 봐야겠죠. 어쨌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유전자는 얘들아, 유전자가 뭔지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과학 시간에 얘기해 줄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는 수조개의 세포가 있어요. 수조개. 근데 그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어요. 세포핵 안에 뭐가 있냐면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이 유전자가 뭐냐면 이렇게 니네 염색체 이렇게 생긴 거 봤지? 봤어? 이 염색체가 우리 총 몇 쌍이라 그래? 인간은 3쌍이 돼 있지? 그렇거든? 23쌍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세포핵 안에. 근데 요 23쌍인 요렇게 생긴 염색체 안이 얘네가 어떻게 돼 있는 애들이냐면 이런 거 본 적 있어. DNA 이중나선 구조라고 들어봤니? 이거를 이렇게 꽈져가지고 얘네가 이게 실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TCG라는 염기라고 불러 얘네를. 염기라고 하는데 이 4가지의 염기로서 얘네들이 상보적 결합을 하는데 상보적 결합이 뭐냐면 A는 T랑만 만나고요. C는 G랑만 만나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 알겠지? 결혼은 누구랑 한 사람이랑 해야 돼? 여러 사람이랑 해야 돼? 그게 여기도 나와 있잖아. 한 사람이랑 해야지. 뭐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얘네가 실이라고 해봐. 실을요 막 어디다 꿀 거냐면 이렇게 생긴 철골에다가 실을 막 이렇게 막 묶거나 이렇게. 요게 묶인 게 염색체야. DNA 이중나선 구조가 묶여 있는 게. 근데 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쫙 풀면 이렇게 베베 꼬인 걸 쭉 풀면 이런 사다리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갈색 눈동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이렇게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면은 갈색이더라. 이런 게 정해져. 그 부분을 유전자라 그래. 어쨌든 그 유전자가 얘의 목적은 이런 염기의 서열이 얘네가 마치 뭐가 있다는 듯이 어떤 의지가 있는 것처럼 얘네의 염기의 서열들이 어떤 인격이 있는 것처럼 얘네가 타고 있다가 얘네의 목표는 다음 세대로 유전돼서 살아남는 게 이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시 볼까요? 도킨스는 인간 개체가 경쟁하는 거. 누가 누구랑 경쟁하는 거야? 유전자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인간 개체라는 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하나 경쟁하고 협동하고 서로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철학적 물음을 도킨스는 뭐라고 대답한 거야? 유전자가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고. 알겠죠? 그 얘 생각이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나아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 얘들아.
유전자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염기 어떠한 서열이지 그게 갈색 눈동자를 의미하잖아. 그치? 그게 한 단위잖아. 염기에. 맞아? 염기가 막 늘어서 있는 걸 여기서 잘라고 여기까지의 염기 서열이 이런 모양이면 갈색 눈동자가 발현된다니까? 그게 하나가 달라지면 검은 눈동자가 되고 파란 눈동자가 된다고. 그 부분에서 염기가 교체되면. 응? 그걸 유전자라고 한다고. 근데 그러면 문화도 이 염기 서열 중에 일정한 부분이 딱 잘려가지고 다음에 유전이 되는 것처럼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될 수 있죠. 그쵸? 그걸 뭐라고 부르자? 밈이라고 부르자고 리처드 도킨스가 그냥 설정했어. 그래서 요새 무슨 짤 있은 걸 밈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잖아. 짧은 단위를 얘기해. 유전자 같은 거지. 갈색 눈동자와 같은 그 짧은 염기 서열의 그 부분을 밈이라고 하니까 어떤 문화, 예를 들면 니네가 막 춤추는 거 막 따라하는 거 막 쇼츠나 이런 데서 많이 막 따라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 춤을 추는데 하이보이를 엄청 추더라. 어? 그지? 닥쳐. 하이보이를 그 얘기할 줄 알았다. 그래서 엄청 추던데 뭐 다 춰. 뭐 선생님도 추고 애도 추고 막 다 춰. 나도 좀 춰서 올려봐. 싫어. 싫어.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많이 올리는데 그럼 요 사람이 춰서 올렸어? 그럼 그 문화적인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따라해. 그러면 갈색 유전자가 여기 있다가 다른 사람 몸에 가서 배를 이동해서 탄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왜 그걸 밈이라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짧은 문화의 단위들이 복제돼서 다른 애한테 심어진다고 이렇게. 그걸 밈이라고 한다고요. 자, 도킨스에 의하면 밈이란 유전과는 구별되는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복제되는 건 말고 문화가 짧은 단위로 복제돼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단체나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밈이라 부르자 했다고요. 도킨스가. 그래서 사후 세계와 같은 관념도 퍼져나갈 수 있겠지. 그지?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떤 밈을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맨날 막 발산하고 양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막 이런 밈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응? 그래서 밈이란 유전과는 구별되는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유전자의 개념을 더 이해를 잘하면 이 문화에서 밈의 개념을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후세계와 같은 관념, 패션 등은 한 인간에서 다른 인간에게로 복제되는 밈의 사례이다. 뭐 어떨 때는 스키니진이 되게 유행했다가 어떤 때는 뭐 통이 되게 넓은 바지가 유행했다. 그것도 다 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퍼뜨려지는 것과 유사하게 밈도 모방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이게 왜 나왔다? 밈이라는 게. 모방이 나오면서 하이보이를 따라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마치 여러분들 밈이라는 게 인격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이보이라는 그 춤이 인격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내가 췄어? 얘도 췄어. 그럼 이 밈이 여기로 퍼뜨려진 거지. 그치? 그래서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한다. 얘들아, 기생이라는 거는, 그죠? 기생한다는 거는 거기 붙어 사는 거죠. 걔가 스스로 어떤 에너지나 이런 걸 영양분을 막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숙주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빨대 꽂아서 먹고 사는 걸 기생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밈이라는 애가 잘 생각해봐. 하이보이라는 춤이야. 근데 걔가 혼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이보이라는 춤이 혼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 호공에 존재를 할 수가 있니? 못하잖아. 내가 쳐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야지 숙주인 내 안에 그 밈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기생과 숙주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이러스가 숙주의 기생에 복제를 반복하여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인근 숙주들을 전염시키죠. 밈에게는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숙주인 인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본다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려는 행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와 밈이 복제자이면서 행위자로 기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도 내가 하고 그 복제한 행위도 내가 하는 거지. 그지? 자, 이는 인간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게 뭔 말이야? 밑에 무슨 의미인지 쓰시오. 이 문장을 항상 선생님 쓰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초등학교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 걔가 알아들을 수 있게 써야 돼. 선생님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려운 말을 어렵게 하는 애는 잘 못 가르치는 거야. 초딩도 알아들을 수 있게 써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잘 쓰셨어요. 지금 행위자가 누구예요? 밈이죠. 밈인데, 그럼 인간은 뭐야? 왜 다 숙주라 부르지? 여기서 숙주보다 더 좀 어울리는 단어는 없을까? 인간은 약간 밈이 하라고 하면 하는 꼭두각시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쵸? 행위자, 복제자가 다 밈이야. 복제자, 행위자가 다 밈이라고. 인간은 거기 없어. 개입하는 게. 인간은 그냥 꼭두각시야. 그러니까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속이 텅 비었어. 밈의 것이야. 이 몸은. 그렇죠? 여러분들 과연 나의 식욕은 내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식욕은 나의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자들은 좀 더 심해. 남자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자는 나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나의 경우에는 되게 남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괜찮아? It's okay? 그러니까 왜 부끄럽네. 어쨌든 달마다 그 있어 주기가. 그래서 이런 데 있지. 한 2주 전이야? 시작하기 2주 전이야? 그러면 뭐가 되게 먹고 싶어. 막 일주일 전에 엄청 식욕이 폭발해. 그래서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엄청 먹고 싶잖아. 그지? 식욕이 엄청 폭발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딱 시작하면 또 안 먹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한번 식욕이 너무 폭발하는 시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한 일주일 남았나 봐. 그리고 달력을 봤더니 한참 멀었어. 어쨌든 만약에 식욕이 내 것이라면 나는 일정한 식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언제는 내 신체의 이런 상황, 리듬, 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언제는 식욕이 폭발했다가 어느 때는 먹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게 내 의지야? 호르몬의 의지야? 호르몬 거잖아. 그럼 나는 나의 주체가 없네? 내 마음이라는 게 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한테 너무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도 뭐 그렇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맞는데 그렇게 심하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치만 걔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호르몬 자체가 그걸 명령한다고. 여러분도 그 유전자의 명령을 받으면은 100kg, 200kg가 훌쩍 넘을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쟤는 저런 유전자를 데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죠? 자, 그리고 인간 개체는 어쨌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도구라는 거죠. 인간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고 할 때 그래서 너네가 이 글을 볼 때 있잖아. 물론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유전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학습하지 마시고요. 이게 인간은 그 이상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가져도 괜찮아요. 아셨죠?